오늘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었으나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상승하려다가 뒤집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엎어졌어요. 나스닥은 그나마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3만 달러 위로 올라간 비트코인, 이 위에서 꼭 견뎌 줄 수 있어야만 지속되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자, 근데 이 유명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및 미국 증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반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리서치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올해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주식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이며 연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사상 첫 디폴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리랑카 국민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이 식량난 그리고 식량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나라가 디폴트까지 선언해버린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스위스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줄리어스 베어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안타깝게도 호주의 최대 상업은행인 커먼웰스 뱅크 같은 경우는 원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테스트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거 그냥 화끈하게 밀어붙이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다음으로 해서 미국의 전 SEC 이사 중에 한 명인 브렛 레드펀이라는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자, SEC가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업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가 승인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재수없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현직 종사자도 아니면서 너무한 거 아니요? 다음으로 해서 3에로즈 캐피탈의 공동설립자 수주죠. 수주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후달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 기간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징후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최근 7주 연속 사상 최장기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루나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테라 재단에서 8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갖다 던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6,0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최근 1년간 최대 현물과 파생 상품 거래량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메이어 멀티플이 낮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거래 시간이 미국 거래 시간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캐나다 현물 ETF 쪽으로 7,000개의 비트코인 유입, 테더에 관련된 퍼드, 비트파이넥스 롱 최고치 기록 등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축적 단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남긴 것입니다. 야, 근데 너는 왜 엊그제 이더리움 10,000개를 거래소로 보냈어? 사람 불안하게. 자, 아무튼 이 비트파이넥스 롱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자존심, 뚝심 있게 계속해서 롱을 쌓아가고 있는 비트파이넥스 고래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꼭 지켜줘야 할 지지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2만 달러 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빨을 털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온체인 정보를 제공하는 웨일맵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7,000달러를 잘 지켜줄 수 있다면 2만 달러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일맵은 이야기하기를 24,000에서 26,000달러 사이에서
고래들의 상당한 지원, 즉 그들이 매입을 많이 해줄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더 깊은 후퇴, 2만 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3만 달러 정도는 꼭 수성해 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통영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시간 전쯤 해가지고 대량의 비트코인 935개, 827개, 777개, 940개, 그 다음에 759개 등등이 코인베이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물량 이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팔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달러입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드디어 달러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달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에게 유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달러가 처박힐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맥디, 일봉 맥디인데요. 상승 크로스를 낼랑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비트파이넥스 롱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RSI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었죠. 블랙스완 전염병 때문에 크게 하락했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매도가 엄청나게 됐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무시무시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옐로우 블록이 제시한 비트코인의 로그미스믹 그로스 컬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이 컬브 안에서 하단과 상단을 터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자, 물론 블랙스완 이벤트 때 밑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오기도 했었는데 금방 다시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브의 하단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 안으로, 노란 선 안으로 쏙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장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위한 재축적 기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살짝쿵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조시레이저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이 추세 저항을 깔끔하게 뚫고 비트코인이 올라가 줘야만 되겠죠.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도 자신의 오래된 분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분석이다. 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분석을 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긴 기간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2012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추세의 지지선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버티고 있는 것이죠. 부디 추세가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등까지 이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와 함께 올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트레이더 X5 분석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어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롱을 한번 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32,000달러까지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쌍바닥 좀 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쌍바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트레이더 X5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역시 이 더블 탑이 나왔기 때문에 더블 바닥도 한번 노려본다. 이전처럼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정도 더 하락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듯한 분석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한 차례 더 하락한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손에 땀을 쥐며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테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90% 이상으로 테라의 새로운 포크를 반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뒤집히는 것인지 87% 이상이 찬성한다라고 또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는다면 찬성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테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인 UST 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테라 체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지금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코인 같은 경우는 테라 체인 혹은 테라 코인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날짜로 치자면은 일주일 후입니다. 27일경 해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자, 업비트나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루나로 수익을 많이 내고 제때 잘 빠져나왔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시드 같은 경우 루나 때문에 손실액이 무려 4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델파이 디지털 같은 경우도 1000만 달러 정도 손실을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공중에서 분해가 돼버린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당연히 루나와 권도영 대표에 관한 것인데요. 루나 측에서의 자금이 한 여성에게 계속해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쯤 해가지고 국세청 같은 경우 권 씨의 지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권 씨가 수억 원어치 코인을 여성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냈고, A 씨는 이것을 현금으로 출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 이런 것을 보고 국세청 측에서는 자금 흐름에 차명 거래나 탈세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여성 A는 누구인가? 이것은 합법적인 거래였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자금 유통이었나? 이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나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자 어떤 사람은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왜 권도영 씨 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투자를 본인이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폰지 사기처럼 사업을 말아먹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 많이 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드박스. 이번에 웹3 개발 및 메타버스 성장 가속을 위해서 우루과이의 게임 회사인 큐알릿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코인베이스에서 플로우 코인을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삐까뻔쩍 글로벌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에서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미국 증시와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말로 지금 4년 동안 주기로 해가지고 4년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여지껏 그래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